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전 공정에 대해 발표할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 응용전공 황재민입니다. 컴퓨터, 트랜지스터의 탄생과 반도체, 반도체 공정 개발과 산화, 반도체 패턴을 만드는 포토공정, 그려진 패턴을 만드는 포토공정, 더 작게, 더 많이 미세화를 위한 핵심 증착 공정,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연결, 금속 배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식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은 게으르며 복잡한 계산이나 작업은 실수가 발생하기 쉬워 정확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계의 도움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결과 컴퓨터가 발명되었습니다. 1871년에 조립된 찰스 베비지의 해석기관은 사용자가 펀치카드를 이용해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록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이 기계는 컴퓨터가 가져야 할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석기관은 증기로 작동하며 메모리와 CPU 역할을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람들도 컴퓨터의 구조를 알고 있었고, 컴퓨터와 전자회로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로를 기반으로 한 현대 컴퓨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회로는 다른 기기들에 비해 제어가 빠르고 효율적이며 전기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기기를 증기를 이용한다면 고압 증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면 버튼과 모터로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전기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ENIAC은 진공관과 다양한 전자회로를 조합하여 동작하는 컴퓨터로 거대한 규모와 170kW의 전력을 사용했습니다. ENIAC은 당시에 필요한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연산 속도도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ENIAC의 성능은 현재의 휴대용 계산기보다도 낮다는 점과 전력 소모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기를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트랜지스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자회로의 핵심 부품으로 작고 효율적인 실리콘 기반의 소자로 전력 소모가 적고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트랜지스터의 등장은 컴퓨터와 세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이러한 증기자동문의 입출력을 증가시키고 내부의 다양한 논리 구조를 추가하여 개선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천 개의 연결된 파이프를 가진 증기자동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를 키우다 보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기초 소자는 진공관과 같은 것입니다. 1947년에는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매우 작은 전류로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호를 쉽게 끊고 연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BJT라는 트랜지스터가 발명되었습니다. 1959년에는 모스펫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트랜지스터가 개발되었습니다. 모스펫은 실리콘 원판 위에 두 종류의 반도체 층을 형성한 후 그 위에 금속을 얹어 평평한 모양의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스펫은 납작한 모습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장에서 모스펫을 싸게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에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모스펫은 컴퓨터를 만드는 목적을 위해 전기 기반의 기초 소자로 선택되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공정을 통해 값싼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자부품 제조는 소자 제조, 소자 연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은 일반 전자기기에서의 PCB 기판에 소자들이 납땜되어 올라가는 것과 유사하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모스펫에도 적용됩니다. 전 공정은 FEOL, 앞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단위 소자를 만들고 BEOL, 뒷단계에서 미세한 배선을 이용해 소자들을 연결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FEOL에서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다양한 단위 소자를 만들고 BEOL에서는 소자들을 미세한 배선으로 연결합니다. 산화, 포토, 식각 등의 공정은 FEOL과 BEOL에서 사용되며 목적에 따라 특정 장비를 사용하는 빈도와 횟수가 달라지지만 기본 목적은 미세한 패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인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금속 배선, 테스트, 패키징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엄밀한 분류는 아니며 웨이퍼 제조는 반도체 공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속 배선, 패키징, 테스트는 단일 공정이 아니라 특정 작업을 아우르는 범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다양한 작업을 통해 반도체 내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과정입니다. 산화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정성과 반응성이 낮은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산화막은 반도체 내부에서 이온 주입을 차단하고 전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화막은 모스펫 구조에서 게이트 옥사이드로 사용되어 게이트와 전류 통로를 분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면서 다양한 대체 물질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산화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 공정은 웨이퍼의 일부를 사용하는 과정이며 산화와 증착 과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화 공정은 습식, 건식, 라디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습식 산화는 고온의 수증기와 실리콘 웨이퍼를 반응시켜 실리콘 산화막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건식 산화는 고온의 산소 기체를 직접 실리콘 웨이퍼에 보내주는 방식으로 밀도가 높고 균일한 산화막을 생성합니다. 라디칼 산화는 고온에서 수소 분자와 섞여 라디칼로 변한 산소 원자를 실리콘 웨이퍼와 반응시켜 높은 품질의 균일한 산화막을 형성합니다. 라디칼 산화는 입체적 구조에서도 균일한 산화막을 형성할 수 있으며 모서리 부분이나 질화교소에서도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화 장비는 기체 주입구로 기체를 주입하고 가열되며 웨이퍼와 반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미 웨이퍼는 양끝 웨이퍼의 반응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며 산화 과정은 처리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개의 웨이퍼를 동시에 반응시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전체 제조 공정 개괄과 산화 공정을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실제로는 확산 공정의 일부이고 고온 공정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광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펫 혁명은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모아 쌓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스펫을 작게 만들면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트랜지스터 개수가 증가하여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모스펫을 작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광기는 과자 모양이 작게 새겨진 틀로 반도체 제조에서 작은 회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기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과자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며 노광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포토 공정은 과자 틀을 만드는 과정으로 첫 단계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바르는 것입니다. 웨이퍼에 감광액을 바른 후 포토마스크라는 판을 광원 앞에 놓고 웨이퍼에 빛을 쐬어 원하는 패턴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패턴은 현상 과정을 거쳐 포토레지스트 부분을 제거해 원하는 패턴을 가진 과자 틀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용해도가 변하는 물질입니다.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는 빛을 받으면 용해도가 올라가는 물질로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는 그 반대의 물질입니다.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면 빛을 받은 부분만이 영향을 받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다음 단계 공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코터 기기를 사용하여 도포되며 코터는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포토레지스트를 균일하게 덮어줍니다. 도포 후에는 불필요한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고 오븐에서 열을 가해 필요없는 용매 성분을 증발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포토레지스트 구조는 복잡해지고 BARC와 방수 코팅 등의 신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여 포토레지스트 위에 패턴을 그리고 마스크의 패턴은 반도체의 설계를 결정하며 반도체의 제조에는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노광은 빛을 웨이퍼 위에 작은 영역에 비춰 실제 노광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분해능은 노광기의 두 물체를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며 높은 분해능은 미세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게 합니다. 빛의 파장을 줄이는 것이 분해능을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빛의 파장은 레이저의 에너지를 높여서 줄일 수 있습니다. 노광기의 광원을 개선하기 위해 광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며 EUV 노광기는 더 짧은 파장을 사용하여 더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노광은 반도체 제조에서 매우 중요하며 최신 노광기는 비싸지만 매우 높은 처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레이를 통해 노광 과정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에 빛을 쬐면 특정 부분의 특성이 변하고 이후 현상 과정에서 변화된 영역을 제거합니다. 현상 이전에 웨이퍼를 오븐에서 가열하여 포토레지스트의 특성 변화를 강화합니다. 현상액을 도포하여 변화된 영역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세척해 주어 반도체 과자 틀을 완성합니다. 업계에서 불화 아르곤 액침 장비를 개발하여 100나노미터 아래의 반도체 공정으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기술과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액침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고순도의 물과 방수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반도체 결함과 포토레지스트에 녹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포토레지스트 공정에서도 변경이 필요했으며 SK하이닉스는 드라이 포토 공정을 개발하여 물이 개입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미세화의 진척으로 인해 미세 패턴이 망가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고민하며
각 프로세스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식각은 반도체 공정 중 한 가지로 필요치 않은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선택비는 식각 공정에서 원하는 물질만을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방향성은 식각이 진행되는 방향을 의미하며 등방성과 비등방성으로 나뉩니다. 등방성은 모든 방향으로 식각이 발생하고 비등방성은 특정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속도는 식각 반응이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식각 공정에서 정확도와 속도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합니다. 균일도는 식각이 전체 웨이퍼 영역에서 얼마나 불균일하게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식각은 웨이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워 웨이퍼 위치별로 식각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각은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며 습식은 액체에 웨이퍼를 담갔다 건지는 방식이고 건식은 기체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습식은 식각 속도가 빠르고 화학적 식각만 가능하지만 등방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웨이퍼를 액체에 담그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표면 장력 때문에 작은 틈에 식각액이 침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반도체 제조에는 습식 식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식 식각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을 제거하는데 비등방성과 등방성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중 RIE는 비등방성이 높으면서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웨이퍼 위의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화학적 방법은 원하는 물질을 제거하고 포토레지스트와 반응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주로 불소나 염소 기반의 화합물들이 화학적 식각에 사용됩니다. 물리적 방법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웨이퍼 표면에 충돌시켜 물질을 표면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스퍼터링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실적으로 이 두 방법만으로는 제거하고자 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화학적 식각과 물리적 식각을 결합한 반응성 이온 식각 RIE입니다. RIE는 건식 식각의 일종으로 식각 기체를 플라즈마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화학적 식각의 선택비와 물리적 식각의 비등방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IE만으로는 100%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체 조합의 변경, 하드마스크의 사용, 다른 공정 단계와 신물질의 도움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각은 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하여 기체 선택은 부산물 제거와 선택비, 반응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할로겐 계열 화합물이 주로 사용되며 규소 계열은 불소 기체로 잘 제거되고 이산화규소는 불소를 가진 기체로 쉽게 제거됩니다. 금속성 물질은 할로겐 계열과 반응하지만 비화점이 높아 제거가 어렵습니다. 발열작용을 통해 규소 원자를 빼앗는 불소와 탄소 결합 기체가 이산화규소 제거에 사용됩니다. 산소, 질소, 수소 등 다양한 가스를 첨가하여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 있고 네온과 같은 불활성 기체도 사용됩니다. 식각은 물리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을 결합하여 반도체 제조에서 중요한 작업으로 다양한 요소를 조절하여 웨이퍼 전체에 수천억 개 트랜지스터가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식각은
최근 노광기 발전과 함께 밀도 상승의 한계에 다다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회사들은 D램과 난드와 같은 제품에서 시각에 크게 의존하며 높은 종횡비를 갖고 높은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각은 반도체 공정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접한 공정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증착은 웨이퍼의 충분한 두께의 방막을 형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방막이 생성되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반도체 미세화로 인해 증착 공정이 중요해졌는데 더 작고 저전력인 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얇은 막이 필요합니다. 구리 피막은 점도도가 높아 알루미늄 대신 사용되지만 구리의 성질로 인해 보호막이 필요하며 고품질의 방막이 필요합니다. 얇고 균일하게 물질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증착 기술이 중요합니다. 물질 추가 과정은 반도체 제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순수한 실리콘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며 각 영역을 구분하고 연결하기 위해 물질을 추가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막지를 이용해 전기장의 힘을 조절하거나 다음 단계 공정을 쉽게 하기 위해 얇은 막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방막 중 하나는 방어막으로 회로 간의 경계를 만들어 반도체 핵심 소자들의 간섭과 전류 누설을 막아 동작 신뢰성을 높입니다. 또한 금속은 반도체 하부 소자와 다른 소자 및 전원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금속 배선과 소자를 연결해 주는 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증착은 게이트 유전막 형성이나 멀티 패터닝에 사용되는 하드 마스크를 씌울 때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미세화로 인해 증착 공정의 정밀도와 품질이 중요해지고 증착은 제조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이를 요약하면 반도체의 제조에서 물질 추가 과정은 영역 구분, 연결, 보호, 접점 형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증착은 제조의 핵심 기술로 미세화에 따른 정밀도와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증착 공정에서 품질과 관련된 수치로는 균일도, 스텝 커버리지, 그리고 갭필이 있습니다. 균일도는 증착 과정에서 물질이 얼마나 균일한 두께로 생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균일도가 높을수록 전 웨이퍼 영역에 고르게 물질이 도포됩니다. 스텝 커버리지는 울퉁불퉁한 웨이퍼 표면의 상단 부분 막질과 하단 부분 막질의 두께 차이를 의미하며 스텝 커버리지가 1에 가까울수록 두께 차이가 적어집니다. 갭필은 빈 공간을 얼마나 잘 채우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이며 제조 중인 반도체 위의 요철을 꽉 채우지 못할 경우 내부에 공동이 생기고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균일도는 물질의 균일한 두께를, 스텝 커버리지는 두께 차이를, 갭필은 빈 공간 채움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증착은 화학기상 증착과 물리기상 증착으로 나뉘며 화학기상 증착은 에너지를 가해주는 방법으로 웨이퍼 표면에 물질을 씌우는 과정입니다. 이와 달리 물리기상 증착은 물질을 기화시켜 웨이퍼에 달라붙게 하는 방법으로 주로 스퍼터링이 사용됩니다. 물리기상 증착은 부산물 기체가 없어 순도가 높고 순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원자층 증착 ALD는 균일도와 스텝 커버리지가 우수하며 원자 단위로 작업되기 때문에 고품질의 막질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됩니다. 증착 공정은 정밀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처리 속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어하여 원하는 품질의 막을 얻습니다. 공정 조건인 온도와 압력 등을 조절하여 막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증착할 수 있습니다. 각 소재의 특성이 제조에 영향을 미치며 열 팽창이나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등 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는 다양한 공정이 조합되어 이루어지며 신소재의 특성과 다른 공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소자들은 웨이퍼 표면에 형성되지만 상호 연결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소자와 소자 간의 연결을 위해 필요하며 반도체의 목적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포토식각 등 다양한 공정과 결합되어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되며 금속 및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여 소자 간 연결을 형성합니다. 반도체에서는 하부의 소자층을 형성한 뒤 컨택이라고 불리는 소자와 금속 배선의 연결부를 만들고 그 위에 금속 배선을 연결합니다. 금속 배선을 소자와 바로 연결하는 것은 미세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텅스텐과 같은 물질을 사용해 틈을 메우거나 고열 처리를 통해 접점을 형성합니다. 베리어 메탈은 소자와 접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베리어 메탈을 만들기 위해 티타늄이나 코발트 등의 물질을 사용하여 반도체와 금속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경계면을 형성합니다. 베리어 메탈은 또한 소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의 경우 규소와 반응하여 소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티타늄 화합물 등으로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구리도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베리어 메탈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구리와 소자층 사이의 경계를 지어주기 위해 탄탈륨 등의 금속을 사용합니다. 반도체에서 전선을 연결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전선 제작과 유사하며 금속 종류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식각과 증착을 통해 도선을 만들고 구리의 경우에는 유전체를 먼저 증착하고 식각합니다. 금속 또는 유전체를 증착하는 순서는 구리와 알루미늄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도체에서는 상위 배선이 두꺼워지며 데이터를 주고받는 소자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상부의 두꺼운 금속 배선은 일반적인 기술로 제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과 공정학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목적에 맞게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트랜지스터의 전류 제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핀팻과 같은 3차원 구조를 도입합니다. 배선의 어려움은 회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예를 들어 인텔은 구리 대신 코발트 기반의 금속 배선층을 시도하다가 구리 배선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은 계속 나타나며 회사들은 고속 동작 속성과 전화 용량 유지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가 처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미세화의 어려움은 다르게 나타나며 SK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회사도 금속 배선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완성되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각 공정에 참여하는 개별 기술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며 실패 시 반도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기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공정 순서 등이 이후 공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산업은 첨단 기술과 신뢰에 기반한 산업이며 직원 간 의사소통, 업무 정직성,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술 발전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직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입니다. 이 글을 읽은 많은 분들, 특히 후배가 될 여러분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장하며 협력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